시대에 뭔가 이 문화와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고, 특별히 이제 영화와 우리 이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뭐 어떻게 이걸 접목시킬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이었던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영화제라는 어떤 형식이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영화제가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어떤 것들, 특별히 우리 이런 어떤 복음적인 가치나 또 세상 안에서 좀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그리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위로받고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이런 저희 영화제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또 어떤 다양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좀 담아보고 또 어떻게 실현할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해보고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고요한 밤,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 거기에서 빛나. 마음의 어둠은 두려워하지 마. 깊고 고요한 밤, 빛으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너의 이 길이 사막과 어둠을 지난데도 주저하지 마. 별이 거기에서 빛나. 널 말하고는 별이 너무 자꾸 멀리 있다고. 너의 이 길이 외롭고 막막하다고. 별이 멀리 있는 건 너의 큰 용기를 내가 믿기 때문이야. 별이 거기에서 빛나. 별이 거기에서 빛나. 너의 마음속 그곳
올해도 가톨릭 영화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9회째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영화제 준비로 요즘 아주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용준 니콜라우 신부님 모시고 영화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가톨릭 영화제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올해 주제는 그 회복을 위한 동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뭐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네. 저희가 힘들게 살아서 사실은 올해는 좀 거기에서 벗어나서 네. 좀 일상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지향을 가지고 네. 준비를 했는데 아직 일상이 다 온 것 같지는 네.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그런 어떤 즐거움이랄까 그런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네, 회복을 위한 동행. 예, 네. 굉장히 멋있고요.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어떤 그 상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동행, 함께 가야 된다. 네, 영화가 어떤 영화가 나올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맞아요. 자, 매년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톨릭 영화제의 특징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이 영화제 할 때 매년 주제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사실 영화제를 처음 이제 그 기획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우리 영화제는 좀 주제를 좀 분명하게 가지고 그 주제에 걸맞는 영화를 좀 상영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좋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사실 타 영화제도 잘 보시면 영화제의 주제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타 영화제는 이제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에 맞는 영화만 상영하는 건 아니고 약간 상징적인 어떤 주제의 네. 의미가 있는 반면에 저희 영화제는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영화만 상영하는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좀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특색을 또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도 이게 우리 영화제의 색깔을 어떻게 이제 정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어떤 그런 결과로서 또 네. 그런 것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 9회니까 그동안에 9개의 주제가 이제 그쵸. 네. 있을 텐데 뭐 생각나는 좀 독특한 주제가 있다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회 때는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로 했거든요. 뭐 2회 때는 뭐 가족의 재발견, 뭐 우리의 평화, 뭐 기쁨을 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복음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관계 안에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네. 이렇게 저희가 매년 다루고 있고 또 어떤 보면 교회 정신에 따라서 뭔가 또 그에 또 특별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네. 뭐 가정의 해 이러면 이제 가정에 대한 주제를 그 정하기도 시대에 하고 맞게. 예, 근데 나름 이제 복음적이며 또 세상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주제를 정하는 또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가톨릭 영화제라는 이름 때문인지 아직도 종교 영화를 상영하는 건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영화제를 시작할 때부터 신부님께서 정해두신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종교 영화의 숫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1회 할 때보다 지금이 더 영화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 영화만 가지고 영화제를 치른다는 것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그런 네. 과제가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종교 영화를 이제 상영한다 치면 이제 신자들은 좋겠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좀 다가가기 어려운 측면이 또 네. 있다 약간 뭐 보니까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도 뭐 하죠. 그런 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저희는 좀 이 영화제가 어떤 접점을 만드는 영화 신자 아닌 사람에게도 그쵸. 뭔가 그래서 호응을 얻을 수 신자들에게도 있는. 도움이 되고 네.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화 특히 이제 또 대중 영화 안에서도 이런 어떤 복음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영화를 좀 함께 찾아서 상영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사실 지금도 아직도 저희가 가톨릭 영화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가면 이렇게 뭐 종교 영화만 이렇게 틀고 네네. 뭐 예, 그런 분위기 생각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네. 지금도 여전히 그 색깔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돈을 안 받는 영화제를 하자. 그래서 약간 뭐 자율기부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외국 가면 경험하시는 게 있어요. 외국의 박물관 이런데 특정한 날짜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내고 네. 그걸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그걸 좀 가지고 와서 우리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뭐 심지어 돈을 안 내도 예, 영화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료 상영도 이제 무료 상영의 방식을 이제 사용해 보자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면 그 어떤 장벽이라 할까요? 그 그렇죠. 문턱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또 큰 돈을 내시고 영화를 보시는 분도 맞아요. 계시고 네. 네, 또 편하게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네. 다양한 어떤 계층들을 경험합니다. 다른 이제 영화제를 보면 영화제 규모를 많이 키워가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데 저희는 좀 그럴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심은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영화제를 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긴 한데 요즘 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뭐 대외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제 4일 영화를 트는 거 말고도 저희가 영화 제작 교육이나 아니면 영화제 이후에 순회 상영전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지금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적어도 내년에는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부님은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영화에 그럼 언제부터 관심이 생기셨나? 네.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사실 그런 지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스크린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외국 영화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이라는 영화 잡지에 보면 나오는 영화가 진짜 보는 영화가 아니라 글로 보는 그런 어떤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 아마 제 친구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영화 만드는 신부가 돼보겠다. 약간 그런 지향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구 신부가 아니라 저희 송바로 수도에 입회한 그런 이유도 미디어에 관련된 제 사제 성서를 느끼면서 동시에 영화인도 되고 싶다. 네네. 그런 그러면? 지향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고 이제 제가 서품을 받고 나서 이제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 관련된 사도직을 시작할 수 있었죠. 사실 그렇게 사도직을 하려면 네. 장상도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바오로 수도회니까 그런 미디어를 이용한 선교를 표방하는 수도회이기 네. 때문에 좀 쉽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장상들을 설득하는 아무래도 게? 이제 한국이 네. 그러니까 한국 이 교계도 마찬가지고 저희 수도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영상에 관련된 사도직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영화 쪽은 사실 거의 전무했고 네. 제가 뭐 처음으로 공부하는 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염려가 좀 많이 있었고 그렇죠. 또 미국 유학을 이제 선택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원했던 건 아니고 저희 장상 이제 신부님께서 영어도 공부하고 영화도 공부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미국을 가라고 하셨는데 네, 학비가 제 상상을 넘어서는 아. 약간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비싸죠. 네, 꽤 큰 돈을 들여서 이제 네네. 공부를 해 왔고 그래서 무담으로 제가 저희 수도원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쓴 사람이라고 그만큼 책임감도 네, 좀 그런 것도 그죠? 많이 느끼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할 수 있고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수도에 그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송바오로 필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활동을 안 하지만 초기에 또 장편 영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전통을 좀 이어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수도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또 그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복음의 삶을 나누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나 미디어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님께서 영화제, 가톨릭 영화제라는 이제 그런 가톨릭의 이름을 갖고 만든다고 했을 때 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접하게 되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어떠셨어요? 일단 뭐 제가 영화제를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지향을 갖고 모든 걸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영화 연출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지향도 있었고 또 그리고 뭔가 또 한국이 또 이 영화인들 단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체를 조직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또 함께 이렇게 이런 영화제도 해보면 좋겠다는 이제 조금 후순위에 있었는데 네. 뭐 이제 상황적으로 이제 영화인 협회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영화제를 한번 꾸려가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그런 지향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인 협회하고 영화제가 거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화제 이름부터 사실은 되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천주교랑 가톨릭의 이름을 쓰지 말자. 뭐 평화 영화제 뭐 네. 다른 식으로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톨릭에 한정되는 듯한 느낌을 왜냐하면 주니까. 가톨릭에 대한 단어에 대한 네. 그런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원래 가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보편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뜻이 저는 그 그렇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꼭
종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 어떤 색깔 안에 집어넣어서 그런 보편성을 좀 이렇게 넣어갖고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저도 영화제를 가보긴 했어도 영화제를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이렇게 막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여기저기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네. 이거 해봤자 이렇게 별로 어렵고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뭐 저는 이게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제가 좀 고집을 피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냥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또 그 힘을 모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사실은 좀 무모하게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1회 영화제 할 때는 영화제에 대한 어떤 경험이랄까 노하우라는 게 완전히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알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단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이렇게 뭐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드냐 이런 것에서 좀 과정이 어려웠고 특히 처음에는 이제 사람은 좀 모여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영화제를 치를 어떤 그런 재정적인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상태에서 좀 많은 분들을 만났던 경험인데 그럴 때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놀랍게도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크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또 그게 또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이 됐고 좀 궁금한 게 네. 그럼 첫 해는 좀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을 텐데 어떤 것들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보완됐다.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사실은 영화를 이렇게 찾고 영화를 그렇게 그 개봉하려면 영화를 상영하려면 이제 그런 어떤 해외에 있는 그런 뭐 배급사나 뭐 감독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루트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영화에 이렇게 자막을 입혀서 상영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뭐 이럴 때 와보셨던 거를 기억하실 때 막 예를 들어서 막 영상하고 오디오랑 안 맞고 막 이런 일까지도 뭐 기술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고 물론 이럴 때는 극장이 아니었거든요. 또 가톨릭 그 청년 그 회관인가요? 네. 네. 지금 아마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거기서 처음에 그냥 극장 아닌 곳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때는 비용 때문에 좀 절감 그렇기도 하고 차원에서 사실은 한 그 건가요? 당시는 상징적인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톨릭 처음에 영화제니까. 예 처음에는 뭐 성당에서 상영하자 이런 의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네. 그걸 해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당을 하루 종일 비워주시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뭔지 이런 어떤 가톨릭적인 그런 장소 극장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유사한 공간을 네네. 해보자 그래서 그런 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선택하게 됐었는데 생각보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2회 때부터는 극장으로 넘어간 이유가 네.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 가톨릭 영화제가 신인 감독님들의 또 데뷔 무대로 생각하시는 시선도 나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가톨릭 영화제를 통해서 성장한 영화인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지 않나요? 누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네. 1회부터 단편 경쟁 부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편 경쟁 부분은 되게 영화를 내면 그 중에 일부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상영하고 또 그 영화 중에 또 일부 영화에 또 상을 주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단편 경쟁 부분에 본선 진출을 한다든지 또 상을 받은 감독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힘을 모아서 이제 뭐 장편 영화를 만드는 그런 감독 우리나라 말로 입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네. 예, 감독이 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분은 1회 때 저희 12번째 보조사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 감독 이름이 장재현 감독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뭘 만드시냐면 검은 사제들. 근데 그분이 근데 그 당시 그 관객과의 대화하는 할 때도 이제 장편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또 그 초기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검은 사제들의 이제 천주교 용어나 그런 네. 내용을 좀 자문을 심으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작할 때 이제 네네. 어떻게 천주교랑 소통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네. 이제 막 숨기지 말고 네. 필요한 거는 특히 이제 시나리오를 꼭 보여줘라. 그래서 네. 이게 이 교회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셔야 교회가 도와준다. 약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잘 보시면
로케이션이 굉장히 화려해요. 네. 명동성당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광주 신학교 네. 뭐 그래서 되게 이 가톨릭 교회 되게 중요한 장소들이 다 아. 섭외가 됐던 게 아무래도 교회에서 봐도 무리가 없겠다 싶으니까 네.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영화들 중에 가장 천주교에서 협조해서 만든 아, 그렇군요. 예. 강동원 씨고 수단도 맞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 수단이 이렇게 멋있는 옷이었는 줄 사람들이 몰랐다.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톨릭 영화제의 어떤 효과. 네. 뭐 라고 할수 저희가 있겠죠. 저희는 이제 네. 상영 정도 한 건데 네. 그때 12번째 보조 사제라는 영화가 이 음. 검은 사제들의 아주 일부분을 다룬 거예요. 음. 물론 이제 주인공들은 바뀌었지만 음. 그 같은 어떤 이야기를 짧게 만드셨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고 또 저희가 이제 상 받은 감독들이 되게 계속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2회 때는 아빠의 맛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김인선 감독님인데 이분이 이제 어른도감이라는 장편을 만드신 분도 나오고 또 나와 함께 블루스라고 하는 영화로 대상 받으신 우리 이한종 감독님 대무가라는 영화 네. 지금 장편을 만드셨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감독님들이 나오시고 계시고 그래서 뭐 벌써 장편 만든 분들이 한 대여섯 분 이렇게 계시고 그러면 뭐 이제 조건이 뭐 감독님이든 누구든 뭐 가톨릭 신자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는 없습니다. 거죠. 네. 네. 처음에는 그게 하도 노이로제라서 음. 저희가 뭐 이렇게 종교 무관 이런 걸 꼭 썼어요. 하도 이제 하도 그걸 문의가 물어보죠. 많이 와서.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저희가 종교,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에게 좀 이렇게 좀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느냐 아,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음. 없습니다,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희 또 심사위원들이 다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하거든요. 네. 신부님도 한 분 계시지만 뭐 감독님, 제작자, 배우, 뭐 아니면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하시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시선 안에서 뽑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좀 공정한 이제 음. 시선에서 되고 저는 일단 그 심사에 절대 관여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본선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하시게 하고 단지 이제 안전장치 우리 신부님이 한 분 껴서 음. 신부님이 이제 그런 교회의 어떤 가치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렇지. 작품을 정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해서 하는데 나름 또 그 원칙도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정한 심사를 또 계속 이어가고 있는 또 그런 네. 특색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좋은 영화들이 선정되고 또 상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놓고 뭐 어떤 가톨릭적인 그런 색채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가톨릭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사랑이라든지 정의, 평화 어떤 이런 가치를 담은 영화라면은 이 가톨릭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고 거기서도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거는 네. 저는 처음부터 그게 맞다고 네. 생각했어요. 음. 우리가 이제 천주교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좁은 이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대체로 보면 어떤 그런 수준이 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외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가톨릭 쪽 영화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작품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얘기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영화를 틀어주실 줄 알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저희 내부에서는 또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영화를 보고 적어도 50% 이상이 이 영화는 괜찮겠다라는 어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영화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수준도 필요하고 주제의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오해도 좀 없지않아 있는데 뭐 이것도 하여튼 저는 계속 지켜갈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출품되는 작품 수는 어느 정도 돼요? 매년 다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0여 편 이렇게. 700여 편이요? 네. 1년에 한국에서 보통 만들어지는 영화, 그러니까 단편 영화 정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000편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단편 영화제가 있거든요. 소독제라는 서울 독립영화제가 있는데 그 영화 보통 출품되는 영화 한 2,000편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영화들이 아. 출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심사위원들이 다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심위원들이 보고 거기서 근데 본선 진출이 많지가 않아요. 15편, 뭐 네. 18편 되니까 어떨 때 보니까 한 50대 1 되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말은 좀 제가 뭐 쓸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뭐 자리를 잘 지켰다. 우리 어떤 현존의 어떤 그런 자리를 잘 지켜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영화제를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한
한 3년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어려움이 한 10년 정도 될 때 온대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제 두 번째 어려운 어떤 시기를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제가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어떤 것들, 특별히 우리 이런 어떤 복음적인 가치나 또 세상 안에서 좀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그리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좀 사람들이 좀 위로받고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톨릭 영화제의 특징 중에 그 시나리오 지원을 해준다는 네, 사전 제작 지원이라고 네, 하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 단편 영화 만드는 감독들은 사실 돈이 없거든요. 제 영화 제작비를 자기가 되지 않으면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영진이나 서울시나 이런 데 지원 사업이 꽤 있긴 한데 네. 그것도 뭐 아까 말했듯이 2,000편 만든다고 치면 10편이나 지원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색깔에 맞는 그런 시나리오나 제작 기획을 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걸 시작하게 돼서 그것도 이제 1회부터는 아니지만 중간부터 저희 시작을 계속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하고 제작 기획서만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제 또 그렇다고 이제 바로 저희가 한 편 정하는 게 아니고요. 본선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고 네. 한 5편 정도 이렇게 공개 피칭을 해서 그 중에 한 편에 이렇게 제작비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니까 피칭을 한다는 게 이제 공개적으로 뭐 프로포절 같은 거 내서 자기가 이제 5분 동안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는군요. 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건데 본선 심사위원들 5명 앞에서 해야 되니까 시간 딱 굉장히 지키게 떨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도 얘기를 해야 네. 되고 네. 자기 작품이 얼마큼 그런 어떤 완성도를 가질 수 있는 거를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지원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저희가 이제 제작비 600만 원, 뭐 아니면 무슨 이제 뭐 장비 렌탈비 100만 원, 그리고 이제 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뭐 영화 또 만드는 또 장비도 필요하기도 하고 네. 또 후반 작업 가면 DCP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멘토링을 해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단편 영화 만드는 데는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작지 않은 부분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는 또 그것도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주제는 이제 올해 주제가 아니고 내년 주제야. 내년에 할 그 예상되는 주제로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서 내야 되니까 적어도 자기가 주제도 맞고 좋은 시나리오여야 되고 또 제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죠. 이번에 지원 이제 선정이 되면 내년 영화제 때 출품 만들어 출품해라.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네. 저희가 지원했던 영화를 올 영화제 때 상영합니다.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 뭐 영화제 개최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의 좀 수가 떨어지기도 했는지 궁금해요. 그쵸. 그 영등이 무슨 자료를 봤는데 영상물 등급위원회 네. 올해 보니까 벌써 영상물 등급을 신청하는 영화 수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장편이 됐던 단편이 됐던 제작하는 그 편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그게 느껴지는 게 단편 영화 출품하는 작품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직전에 한 850편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사실 작년 재작년 말씀드리면 모이는 게 안 되잖아요. 네.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회의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촬영은커녕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찍으려면 또 장소를 빌려야 되잖아요. 네. 네. 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를 찍고 싶은데 네. 아파트에서 이걸 다 찾아가시니까 그렇죠. 못 찍게 하고. 스태프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네. 네네.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어렵고 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편수들이 많이 줄어들게 돼서 네. 좀 그런 많이 느끼게 됐었죠. 네. 자, 매년 영화제에 이제 출품되는 작품들을 보면 뭐 곧 당시에 이렇게 어떤 흐름이라든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올해 영화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떤 영화들이 출품이 되나요? 올해는 지금 이제 이 영화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단편 경쟁 부분 영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비경쟁 부분 영화가 네. 있는데 단편 경쟁에 지금 본선 진출작은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심사 공정성 때문에 영화를 미리 안 보거든요. 아직 그렇긴 한데 주제에는 맞는 좋은 영화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이 상영될 거고 주제도 잘 맞고 조금 이렇게 따뜻함을 갖고 있는 또 그리고 요즘 또 특색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것도 특색이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좀 다양한 또 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또 이런 것들도 많이 묘사가 되는 또 그런 특색에서 그런 것들이 뭐 저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이후 영화제 스케줄 조금 알려주세요, 신부님. 지금 이제 사전 제작 지원이 곧 이제 마감이거든요. 그럼 네. 마감되면 그거 이제 내부 심사해서 피칭할 영화 이제 네. 정하는 그 스케줄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참 뭐냐면 이제 저희가 상영할 영화들을 확정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인쇄물이나 또 아니면 또 실제 영상물을 받아서 자막이 없으면 자막을 넣고 또 이제 아까 영화관에 상영하려면 DCP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DCP 이게 변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또 이제 영화제 실제 행사에 참여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초대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이제 제일 이제 바쁜 시기를 이제 앞으로 보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떤 경쟁 부분에서 이렇게 선정되는 그런 작품들이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영화제 때 상영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영화제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영화제 기간 중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영화제 4일밖에 안 하니까 네. 뭐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이때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또 이제 그 심사 결과를 바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폐막식 때 이제 시상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감독들한테 오라고 전화하면 상 받을 예정이다 그런 말이 되고 무슨 상을 받을지는 모르고 옵니다. 자기가 뭘 받을지 모르지만 네. 상을 받는다 정도만 알고 그래서 폐막식 그 행사 중에 자기가 알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약간 자, 우리 가톨릭 영화제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삶과 또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되게 그걸 구분하고 살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뭐 대중문화 충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젖어서 살고 있는 네. 또 그런 그러면 저는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가치를 대중문화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일단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이라는 그런 가치가 우리 안에만 머물 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 주제도 좀 보편적이지만 복음적인 그런 주제를 정해서 그런 영화를 이렇게 상영하고 하는 그런 것도 그들이 좀 더 이런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생명에 관련해서 아니면 또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영화를 많이 만드시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지향을 또 갖고 있고 또 신자분들 입장에서는 꼭 종교 영화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대중 영화 안에서도 이런 어떤 복음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좀 부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새롭게 느끼고 배우고 우리의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영화가 좀 많은 좋은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전해주는 영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가톨릭 영화제 하면 누구를 비판하는 영화가 아니라 좀 좋은 관계를 지향하고 따뜻한 영화를 상영한다, 착한 영화를 상영한다 그런 인식을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고 저희가 또 지향하는 게 또 그런 쪽이기도 합니다. 네. 내년이 10주년인데요.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10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영화제를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고 또 그 어떤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열매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제가 사실은 조금 어떤 그런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이런 게 준비가 되면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개막작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10년이 됐다고 영화제 크기를 크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네. 그런 고민을 벌써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뭔가 이제 10년이 되면 또 이제 새로운 또 전환점을 또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9회 가톨릭 영화제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좋은 영화 구경하시고 서로의 어떤 깊은 생각도 나누시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